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현안으로 저희가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에 대한 후폭풍 여전합니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그러니까 법대로 했다는 게 권익위 발표긴 했는데 최재형 목사 같은 경우에는 청탁을 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직무와 관련이 있게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있어도 기록물 쪽으로 빠진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예. 네, 뭐 저도 학교에 있다 보니까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권익위에서 나오는 사례집 같은 거 이것도 나눠주고 또 교육도 시켜요. 보면은 예를 들어 사립학교 교원도 배우자가 업무 관련되든 관련되지 않던 그런 내용 선물이나 고가의 선물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실제로 지금 권익위에서 나온 사례집에 보면 배우자가 고가의 선물을 받을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돼 있고요. 또 실제로 그것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남편, 공직에 있는 남편이 처벌받는 사례가 처벌받는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직무에 관련이 있는 경우에 아니면 그렇죠. 직무에 관련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는 배우자 알선수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죄까지 적용한 사례집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 맨 처음에 해명은 김건희 여사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서 이거는 종결한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까지 권익위가 내놓은 사례집에 없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권익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냐?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거냐? 아니면은 정권을 위해 존재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이 부정부패 이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뭐냐 하면 부적절한 그런 어떤 선물이나 과도한 선물을 통해서 뭔가 그것이 직접적인 이익이든 삼자를 통한 이익이든 이익을 바라는 그런 문화를 청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직사회에서요. 그렇죠. 그런데 직접적인 그 소위 말해서 이해관계가 없다 해가지고 그 문제를 갖다 만약에 고가의 명품백 받은 거를 아무 의미 없다 그러면은 과거에 98년도인가요? 그때 온노비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검찰총장 부인에게 그 명품 옷을 선물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라가 벌컥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야당이, 지금의 보수정당이 그 당시에 특검하자고 그래서 특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거를 갖다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한다면 그럼 고위공직자들의 부인에게 이제 공식적으로 아무런 처벌도 아니하고 선물해도 된다 이런 신호로 읽힌다라는 거예요. 이 법의 취지가 정말로 깨끗한 나라를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12년도에 독일의 대통령이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0.5% 할인받은 거, 그리고 50만 원짜리 장난감 선물 받은 거, 이거 언론에 보도하는 거 막은 거, 요것 때문에 대통령직을 사임했거든요. 청렴한 분위기를 만들려면 국민권익위가 그 앞에서 선두에 서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이거는 법적으로 따져보니까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러면 국민 여러분 앞으로 부인들 통해서 선물 많이 받으세요.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도대체 권익위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자기 모순이 진짜 정면 부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청탁금지법은 이제 무용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고 또 사문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청탁금지법이 제정될 때부터 좀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 좀 과도하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약간의 관행과 관례 또 미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다 범죄시해서 그걸 과연 다룰 수 있는가. 그러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격대가 아주 작은 가격대부터 아주 고가까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관행이라고 하는 울테리, 관례라고 하는 울테리 안에 그냥 딱 넣어놓고 보면 다 사실 허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거를 어떤 정도까지 틀을 지어서 잘라내서 그거는 법률이나 아니면 부패한 부분으로 영역으로 떼어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권익위 결정을 보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형용화될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자, 이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가장 강조하고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부패한 카르텔을 정상화시키고 바로잡겠다. 이를테면 나쁜 짓 하고 돈 거래하거나 아니면 부정한 청탁을 해서 뭔가를 알선의 대가를 받는 사람들을 그 고리를 끊겠다라고 해서 당시 많은 그 사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과연 이 정부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는 업자들이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영리를 추구하는 어떤 단체가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직자 아내를 찾아가서 한 300만 원, 500만 원 혹은 그 이상도 되는 예컨대 다이아몬드 같은 선물을 줍니다. 그게 직무상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러면 받아들여지는 거. 그러니까 받아도 무방한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것도 위험하다. 그랬을 경우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겁니다. 최재형 목사가 외국인이라고. 최재형 목사처럼 예. 외국인을 고용해서 그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공직자에게 고가의 선물을 주고 내가 뭔가 혜택을 받았는데 나중에 입을 맞춰서 우리는 직무 관련해서 선물 주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 무죄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권익위가 알면서도 결정을 내렸다는 것. 그래서 권익위가 문제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재형이라는 분이 목사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백을 전달했는데 왜 목사라는 사람이 목사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그런 본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특정한 그 불순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고 있는 현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최재형 목사가 이제라도 자신의 국적인 미국으로 돌아가서 목회자의 본분을 다하기를 그런 결정을 본인이 내려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이 문제와 이 어떤 문제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과는 좀 다른 네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